오늘 보내주신 오마이뉴스 기사 이거 참 흥미롭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보면 단순한 학사 운영 변경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학생들의 수요랑 대학의 결정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한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대학 측이 내세운 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랑 실제 학생들이 보여준 데이터 사이에 불일치가 너무 크다는 게 딱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기사를 보면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포함해서 3개 과목을 폐지했잖아요. 처음엔 뭐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였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실제 수요 조사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죠. 정반대요? 네. 기사에 인용된 자료가 2026 1학기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현황인데요. 이걸 보면 이 과목들 수강 희망 인원이 각각 49명, 47명, 48명이었어요. 49명이요. 거의 뭐 대형 강의 하나는 만들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게 해당 학기 경제학부 수요조사 과목 중에서 압도적인 1, 2, 3등이었습니다. 와, 바로 다음 순위 과목이 7명이었으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수요 부족이라는 논리가 데이터랑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가 가장 높은 과목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라진다니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게다가 기사에서 폐강이 아니라 폐지라는 점을 좀 강조하던데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한가 보죠? 아, 그게 사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폐지는 아예 커리큘럼에서,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조치입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개설을 요청할 통로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걸 의미하죠. 기사에 나온 한 학생의 말이 참 인상적인데 수요를 표출할 통로조차 막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네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이 되던데요. 보통은 8학기 동안 개설이 안 되면 자동 폐지된다는데 이 과목들은 그 기간이 되기도 전에 폐지되었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학교 교무과에서는 학과나 학부에서 먼저 요청하면 8학기가 지나기 전에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다른 미개설 과목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독 이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들만 콕 집어서 조기 폐지된 거죠. 아, 이건 뭐 경제학부에 아주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학생들이 의도적인 배제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측이 지정했다는 대체 과목들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게임 이론이나 법경제학 같은 과목들이 대체 과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잠깐만요. 게임 이론이요. 그건 마르크스 경제학이랑 거의 정반대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대체 과목이 아니라 거의 대치 과목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한 교수도 똑같은 비판을 해요. 이 과목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주류 경제학 이론이라고요. 기존 과목의 핵심인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전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가장 높은 학생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폐강됐던 과목이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커리큘럼에서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된 대체 과목은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부 측은 별도로 회신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네, 결국 이 기사는 단순히 한 대학의 교과목 폐지 사건을 넘어서는 거죠. 학문의 다양성이나 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서 어떤 학문이나 관점을 가르치거나 혹은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은 또 누구에게 어떻게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요. 맞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는 데이터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